한미일 정상회담. 네,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캠프 데이비드를 갔다 왔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랑 만나서 3자 회동을 하고 왔습니다. 3자 회담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는 뭐 어떤 노래를 한다거나 무슨 뭐 쇼맨십을 보여준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 공동 선언을 세 가지를 냈더라고요. 뭐 캠프 데이비드 정신, 뭐 캠프 데이비드 무슨 공약, 뭐 삼국 선언 뭐 이런 거 세 개를 낸 것 같은데, 뭐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 써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 읽어보시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엄청나게 신박한 내용이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나토식 핵공유로 가기 위한 뭐 전초전 내지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가기 위한 뭐 밑밥 정도? 뭐 준동맹 정도의 수준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에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거의 선언을 해버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되게 애매하고 부족하고 좀 조악한데 대외적으로는 그냥 한미일 몰빵을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신변은 어떻게 보느냐, 뭐 한 주 예측 시간이기는 한데 저의 평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측을 좀 하자면은, 저는 한미동맹은 우리가 유지 강화하는 게 맞죠. 동맹관계고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저는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미관계보다 미일관계가 더 돈독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동해바다를 미국 정부가 Sea of Japan으로 한다거든요. Sea of Japan으로 동해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고, 또 미국은 동해바다를 이제 Sea of Japan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에 들러리 서서 옆에 줄 서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저는 한미동맹은 별개라고 보고요.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은 다른 거죠. 그건 일본이 껴있기 때문에 다른 건데,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 속에서 한일관계 회복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한일관계 회복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이거를 굳이 한미일동맹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가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고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일관계 개선까지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좀 너무 많이 진도를 한 번에 빨리 뺐다, 전 그 생각이 들고, 그 차원에서 이런 국가안보적인 대정책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거의 동맹에 가까운 이 선언을 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게 있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빠른 것도 있지만은 짧은 시기에 이거를 그냥 일방향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를 않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죠. 우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다가는 끌려다니기 외교해가지고 다 그냥 일본에다가는 우리가 다 내주기만 했고 받은 게 없죠.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문제, 모든 걸 다 과거 문제 다 그냥 희생해가면서 결국에는 일본만 이득을 다 봤죠. 일본만 다 이득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한미 관계도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이것이 일본과 엮여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이 전초전이 저는 굉장히 좀 성급하고 굉장히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없이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가지고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내지는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역사 왜곡 문제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조차 못하는 뭐 최근에 비견한 예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그것도 광복절 경축사인데 과연 이게 건강한 한일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저는 그냥 너무 목표지향적이다. 야, 목표만 딱 정해놓고 마치 그 압수수색 하듯이, 그 특수수사 하듯이 그냥 조져라.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개가 짖어도 간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일방향적인 일방통행식 특수부 검사들 수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일본과의 관계가.
전 그래서 이거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다 한일 관계를 망쳐놓을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참 할 말은 하는 외교가 돼야 되는데 할 말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일방향으로 끌려다니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도 그 Sea of Japan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무기 사달라고 하거나 미군 주둔군 비용 같은 거 내달라고 해서 더 비용 높게 청구서 들이밀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또 끌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을 깊숙이 담그는 것이 나중에 발을 빼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하나 달라붙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북중러라 하죠. 북중러. 이 북중러가 이제 한미일의 이런 그 준동맹식의 그 삼각동맹이 커지면은 이제 북중러도 더 긴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오히려 그 삼각동맹이 강화될 때 우리가 레버러지를 가지고 오히려 북중러의 그 결속을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랑 관계도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잘 우리가 외교수를 펼쳐서 이 북중러라고 하는 이 견고한 동맹도 우리가 조금은 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선언해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랑 해볼 게 없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한반도 긴장 강화가 되면은 긴장이 높아지면은 그 부담은 또 대한민국에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남북 관계 같은 경우도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타깝죠. 북한과도 이제 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씨 같은 사람 앉혀놔가지고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뭘 할까요? 그럼 통일부 뭐 있으나 마나죠.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죠. 외교부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러시아랑 중국하고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냥 국방부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갈 건 국방부만. 국방 원툴이죠. 그럼 뭐 전쟁 나고 뭐 국지전 일어나고 그게 무슨 국가적인 이익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인 철학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세계 정세를 보는 눈도 없고 대한민국이 국력이 그렇게 세졌다면서 사실상 느낌이 G8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못 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참 우려를 표하고 대한민국의 요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참 안타깝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